네, 이번 시간에는 주당 이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당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당 이익이라는 게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죠. 주당 이익은 단기 순이익에다가 주식수를 나눈 거다. 이렇게 주식수당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간단한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간 거 보면은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수가 단순히 그냥 기말 현재 보여주는 주식수가 아니라 1년 동안 회사가 주식수가 변동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가중평균한 보통 주식수를 구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고, 실제로 구할 때는 그쵸? 보통주 단기순이익에다가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보시고, 이 단기순이익이 보통주 단기순이익인데 보통주 단기순이익을 구하려면은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기본 저희가 알고 있는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을 해야 돼요. 되는데 비누적적 우선주인 경우에는 당의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 결의된 세후 배당금을 차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의 회계기간과 관련된 세후 배당금을 차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누적적이거나 비누적적이거나 모두 당에 관련된 배당금을 차감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당의 회계기간 관련된 걸 차감을 하는데, 이게 그 비누적적 우선주에는 배당 결의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다는 게 차이점이 있고, 똑같이 당에 관련된 배당금만 차감을 한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누적적 우선주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X1년도 주당 이익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배당금 처분은 X2년도 뭐 3월 말 요럴 때 주총을 통해서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X1년도 주당 이익 하면은 요거를 배당금을 차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X 현금 배당 결의는 X2년도 3월에 주총일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배당금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게, 그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때 납입일에 주식수가 변동되는 걸 보고,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에 한 걸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상증자 시에는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기 주식도 저희 자기 주식 회계처에서 보셨다시피 자기 주식을 사거나 뭐 매도하거나 했을 때 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 관련된 변동이 있을 때에도 이것도 그때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한 시점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취득 시에는 주식을 회사가 취득한 거니까 유통지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취득 시에는 유통지수를 감소시키고 다시 그걸 재매도 시에는 유통보통지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회계처리를, 그러니까 그 주식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해가지고 저희 자본에서 왜 그 자본 총계 영향 없고 돈도 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케이스를 좀 보셨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회계기간 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해서 무상증자 주식수를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 세 번째로 이제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진화된 내용이죠. 유상증자가 됐는데 공정가치 미만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발행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발행된 보통주와 유상증자로 발행된 보통주를 이제 구분해서 계산을 해서 유상증자가 먼저 실시된 다음에 무상증자가 일어난 걸 간주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식만 보시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다뤄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기본적인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의 X1년 초 자본의 일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X1년 중 주식수의 변동 내역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요. 1년치를 타임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때 이런 뭐라고 하죠? 이거 주식수 변동 내역이 있는 때마다 이렇게 주식수를 반영시켜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1,500주, 보통 1,500주고 자기 주식이 1,000주예요. 그럼 이건 자기 주식을 원래 차감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유통보통 주식수가 줄어있는 상태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4,000주가 처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14,000주가 처음에 이제 있었고 그 다음 또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4월 30일 유상증자로 1,000주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유상증자 경우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날짜에 그 주식수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4,000에다가 1,000주를 증가시키면은 15,000주가 되겠죠. 15,000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6월 30일 날 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유상증자 해가지고 500주 발행했죠. 15,500주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X1년 10월 30일 10월 31일에는 자기 주식을 300주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유통보통 주식에서 차감하는 거죠. 취득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500, 15,200주. 여기서 바로바로 차감하는 거예요.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X1년 11월 30일. 이때는 자기 주식을 160주 재발행했으니까 유통보통 주식을 늘려줘야 되죠. 이만큼. 그러면 여기다가 160을 더하면은 이게 15,360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기간에 걸쳐서 가중평균하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이 이 월수가 이게 막 계산하실 때 실제 객관식 문제 푸시다 보면은 월수를 막 계산하다 틀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증을 하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게 4개월이죠. 이게 4개월이고 여기는 5월, 6월 2개월이죠. 그리고 7, 8, 9, 10 해가지고 이게 4개월. 그 다음에 1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은 12예요. 그쵸? 12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이게 어떤 때는 뭐 초에나 7월 1일, 뭐 8월 1일 나올 때도 되고 어떤 때 말일자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가끔 그 순간적으로 실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합친 게 12가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14,000에다가 12분의 4 그리고 15,000에다가 12분의 2 15,500에다가 12분의 4 1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중평균을 기간에 걸쳐가지고 안분을 하시면은 총 유통보통 주식수가 14,880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유상증자랑 자기주식 케이스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다룰 문제는 이제 유상증자랑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 있는 문제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상증자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기초에 증가된 것으로 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의 20X1년 1월 1일에 유통보통 주식수는 24,000주였으며 20X1년도 중 보통 주식수에 대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3월, 5월, 7월, 1, 10월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안 다뤘던 내용이 무상증자 실시된 케이스를 지금 다루지 않았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지금 저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만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또 타임라인을 또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리면 처음에 기초에 24,000주였어요. 3월 1일에 여기 유상증자를 통해서 8,000주를 시가 발행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4,000에다가 8,000 더하면 32,000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5월 1일에 자기 주식을 6,000주 취득했으면 여기서 6,000을 차감해야겠죠. 그래서 5월 1일 6,000원 차감을 하게 되면 26,000. 그리고 7월 1일에 무상증자가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영하냐면 7월 1일은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금 유입했을 때는 그때 유통주수가 증가하는 거고 여기 어차피 기초에다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설해서 보면은 이 기간에다가 또 나눠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7월 1일에 20% 증가했다 그러면은 7월 1일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1.1을 곱하는 거예요. 1.1을 곱해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 주식수가 그냥 쭉 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음에 10월 1일에 자기 주식을 4,000주로 재발행했죠? 그럼 여기에 4,000주를 발행한 거죠? 여기 보면 이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되잖아. 여기서 4,000주를 발행했다. 10월 1일. 그럼 4,000주 발행이면 3, 5 이런 이 주식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1.1로 곱한 금액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쉬워요. 이때부터는 여기 계산하라고 했어요. 3월 1일이니까 2개월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3월 1일이니까 3월, 4월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2개월.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뭐 헷갈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렇게 차감하면 여기 5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죠. 그럼 5 더하기 8, 10, 12 이렇게 검증 한번 하신 다음에 계산을 들어가면 12분의 2 곱하기 12분의 2 12분의 5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이 되고, 그 다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해설에 가끔 보시면은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양분하는 케이스도 그런 해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가 맞다 틀리다가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계속 앞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까지 다뤄봤고, 그 다음으로는 1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 주당 순이익을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유통 보통 주식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였고, 다음으로는 기본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봐야 이제 보통주 당기 순이익 빼기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계산하는 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20X1년 1월 1일 공사의 유통 보통 주식수는 10,000주, 유통 우선 주식수는 7,000주, 비누적적, 비첨가적이다. X1년 중 우선주의 변동은 없었으며 보통주는 X1년 4월 1일 유상증자로 4,000주가 증가하였고 7월 1일에 무상증자로 1,400주가 추가 발행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X1년도 당기순이익은 2,988만원이었으며 우선주의 배당률은 20%이다. 공사의 기본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먼저 구해야겠죠. 보통주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구하면은 여기 보면은 원래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해야 되죠. 우선주 배당금이 아까 7,000주 있었다 그랬죠? 7,000주에다가 여기 액면 금액이 5,000원이고 20% 배당한다고 했었죠? 아까 그 누적적이지 않던 당에 관련된 배당금만 차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당의 배당금만 차감을 하면은 일단 그 분자에 있는 금액은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계산이 됐고, 이제 아까 저희가 다뤘던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벤트는 오히려 더 없죠, 아까보다는.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리고 일단 4월 1일에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주식수 알아야겠죠. 보통 주식수 만주가 있었어요. 만주가 있었고 4월 1일에 유상증자로 4,000주가 증가했다. 그래서 14,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10% 무상증자가 됐어요. 그러면 7월 1일은 따로 그리지 않고 7월 1일 앞에 있는 거에다 무조건 10%니까 1.1을 다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요거 이제 안분하시면 돼요. 더 간단하죠, 오히려. 그럼 요거 계산한 게 1,000원이고 이거 계산한 게 그러면은 11,000주에다가 12분의 3 이렇게 구죠. 12분의 3 그리고 12분의 9 하면은 유통 보통 주식수가 14,300주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 주당 순이익은 여기에서 이거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은 이거 계산하시면 주당 1,600원이 이제 기본 주당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기본적인 문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X1년 1월 1일 현재 공사의 유통 중인 보통주 발행 주식은 만주이고 우선주 발행 주식수는 5천주이다. 우선주는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이며 연 배당률은 액면가액이 5%이다. 공사는 20X1년 7월 1일에 자기 주식 1000주를 구입하였다. 또한 공사는 20X1년 2월 말에 현금 배당으로 보통주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2%를, 우선주에 대해서는 1주당 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배당 결의는 우선주 배당 금액은 20X0년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의 20X1년도 보통주 기본 주당 순이익이 400원이라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제 주당 이익을 알려줬어요, 먼저. 그리고 저 당기 순이익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유통실수 저희가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이제 기본 주당 순이익은 주어진 문제다. 여기서는 또 주의해야 될 게 그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에 관련된 이 배당률을 차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누적적인 우선주가 들어가 있어요. 누적적인 우선주고 X1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이런 좀 뭐 함정 아닌 함정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주 기속 당기순이익을 만약에 X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주 배당금이 얼마냐 했을 때 주식수가 5천주죠. 5천주고 여기 보면은 우선주에서 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X0년분에 대해서 500원을 지급을 했다고 지금 이제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더라도 당기분에 대해서만 차감을 해준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요게 이제 분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구할 때, 요 X를 구할 때는 요거를 같이 더해줘서 구해야겠죠, 반대로. 요거를 좀 알고서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보통 주식수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통보통 주식수가 이제 지금 만주죠, 첫 번째. 기초에 만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자기 주식을 1000주를 구입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7월 1일에. 그럼 이때 유통지수가 9,000원이죠. 그럼 여기 6개월, 여기 6개월. 되게 쉬운 문제죠, 이거는. 유통보통지수는 쉬운 문제. 여기서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키포인트인 문제예요. 이 우선주 배당금에 대해서 단기분만 차감하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보통지수는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11분의 1. 9,000에 11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은 유통보통 주식수가 9,500주가 돼요. 그러면은 X에서 여기 250만원 차감하고 유통보통 주식수가 9,500이죠. 이 기본 주당 이익이 400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역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X는 100배 30만원이 계산이 되고 여기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누적적인 우선주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루시라는 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문제는 아까 그 시가 이하로 발행된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가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한번 두 문제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로직은 이제 비슷하고 가정을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유상증자가 된 다음에 무상증자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그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9번 문제. X1년 말 주관세의 유통보통 주식수는 1,400주이다. 20X2년 4월 1일에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0원에 발행하였고 발행 직전 일의 종가는 주당 2,000원이다. 주관세의 20X2년 당기순이익은 35만원이고 이익에 대한 현금 배당을 결의하여 보통주 12만원과 비누적적 우선주 배당금 17,000원을 지급하였다. 20X2년도 관세의 기본주당 순이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가 이하 유상증자죠. 직전의 종가가 2,000원인데 1,200에 발행했고 여기도 포인트가 그 우선주 배당금 차감해야 되는 거 이거 있죠. 두 가지 포인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기본주당 순이익의 분자죠. 당기순이익 구할 때는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일단 여기다가 우선주 배당금 차감하는 거 이거 차감하는 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고 이제 분모의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또 기반을 그려요. 4월 1일에 처음에 1400주였죠? 4월 1일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했는데 시가 발행을 안 하고 이제 시가보다 이하로 발행한 거죠.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하냐면은 공정가치로 발행한다고 했을 때 몇 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원래 발행했던 주식수 차감을 해서 무상증자 주식수를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공정가치로 발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공정가치로 발행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발행했다면은 여기 보면은 1000주를 1200에 발행했으니까 돈은 요만큼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2000주로 발행했었다면은 사실 공정가치로 발행했으면 600주밖에 못했어요. 600주밖에 못했는데 실제로 1000주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주에서 600을 차감한 400은 무상증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상증자가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는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무상증자 비율로 하죠. 뭐 10%, 뭐 20%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증자 비율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무상증자 비율을 구하면은 이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주식수 있죠. 사기 전에 주식수 원래 1400주였죠. 1400주에다가 무상증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정가치로 했던 유상증자를 가정을 하고 그 중에 무상증자 주식수 있죠. 원래 주식수에다가 공정가치로 발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상증자 주식수를 더하고 그 중에 여기 무상증자 주식수 있잖아요. 400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무상증자 비율이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가 됐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건 이제 무시를 하시고 20%만 기억하시면 돼요. 20% 기억하시고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4월 1일에 1000주를 발행했죠. 1000주를 발행했으니까 2400이에요. 2400인데 무상증자가 20%가 됐죠. 그러면 제가 무상증자 발행했을 때는 그 전에 있던 거에다가 1.1을 곱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여기는 그 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 날인 거죠. 그 전에다가 무조건 그 기초로 가서 비율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 거에다가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400에다가 1.2 무상증자 비율 곱한 거에다가 여기 지금 3개월이죠. 3개월이고 9개월 12분의 3 그리고 2400에 12분의 9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2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자가 35만원에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한 거 다가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가 2220주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기본 주당 수익이 150원. 이게 최종 계산이죠. 이게 150.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박스 부분인데 이것도 그 유상증자 비율을 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사실 여기서 계산할 때는 유상증자 그냥 1000주 된 것만큼 플러스 시켜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가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정가치로 발행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유상증자 주수를 구하고 이 유상증자 이건 다 가정인 거예요. 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 주식수가 1400인데 공정가치로 발행했다면 600주가 더 발행됐을 거고 그 중에 400주는 무상증자다. 이렇게 해서 20% 구하는 요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으로 똑같은 유상증자 문제죠. 시가 이하 발행 유상증자 내용인데 한 문제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10번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요거랑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복잡해져 봤자 뭐 중간중간에 뭐 무상증자 들어가고 자기 주식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차이지. 이거 기본 로직을 갖고 하면
10번 문제. 다음은 공사의 20X1년도 보통주 변동 내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보통주 변동 내역 나와있고 7월 1일 유상증자 시에 주당 발행 금액은 10,000원이고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20,000원이다. 여기서 보면은 그쵸? 발행 금액 10원이고 공정가치 20,000원이니까 얘 시가 이하 발행 유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사의 20X1년도 기본 주당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익수는 여기는 유통보통 주익수만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여기 구할 때 타임라인 먼저 그린다. 타임라인 그리면은 8,000주에서 4월 1일에 무상증자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전에다가 무조건 무상증자 비율 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25를 먼저 곱하는 이런 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유상증자가 됐어요. 그래서 8,000주에다가 1.125를 곱하면 9,000인데 여기다가 유상증자가 2,000주가 됐기 때문에 11,000주예요. 요거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 그쵸? 무상증자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무상증자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공정가치로 발행했다 가정. 공정가치 발행 가정했을 때 유상증자 주식수. 유상증자 시에 2,000주에다가 10,000원으로 발행했는데 유상증자 직전 공정가치가 20,000원이죠. 20,000원이니까 공정가치로 발행했다고 예상을 하면은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00주가 되겠죠. 2,000주 발행했는데 공정가치로 발행했으면 1,000주밖에 발행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2,000주에서 1,000주를 뺀 게 무상증자 주식수예요.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비율을 구해야겠죠. 무상증자 비율. 직전 주식수가 있죠. 여기 직전 주식수가 9,000에다가 공정가치로 발행한다고 했을 때 1,000주. 1,000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주식수가 1,000주. 이렇게 해서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무상증자 비율이 10%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한 이후에 무상증자가 있는 거고 무상증자는 무조건 그 전에 있던 거에다가 곱하기 하는 거죠. 곱하기 1점이라면 9,900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중평균을 계산해봅니다. 9,900에다가 여기는 저 무상증자니까 원래 없는 거고 6개월 6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6 그리고 11,000주에다가 12분의 6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1,450주 유통보통 주식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 이하 발행 유상증자를 받고 앞에 이제 그 이론 파트에서 보시면은 한식이 좀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의 경우에 공정가치로 발행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발행된 보통주와 무상증자로 발행된 보통주로 구분한다. 요게 지금 공정가치로 발행했을 때 보통주 주식수랑 그다음에 무상증자로 발행된 보통주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고 무상증자 비율은 무상증자 주식수 여기 있죠. 그리고 유상증자 전 유통보통 주식수에다가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게 가정 자체는 유상증자가 먼저 된 다음에 무상증자가 된 걸로 간주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당 이익 파트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